투수 오타키는 이날이 오기를 시즌이 끝나고 나서부터 줄곧 은근히 기다려왔다. 12월 둘째 주 월요일, 새로운 계약을 하는 첫날이었다. 그는 새로운 계약을 하는 팀의 첫 번째 선수로서 구단 사무소에 불려갔다. 오타키는 오전 9시에 자신의 차를 운전해 집을 나섰다. 북풍이 불고 있었지만 화창하게 맑은 날씨여서 차 안에 히터를 켜지 않아도 약간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윗옷을 뒷좌석에 던져놓고 스웨터 차림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구단 사무실까지는 45분. 쾌적한 드라이브 거리다. (10승 15패)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었다. 엔젤스에서는 그보다 많은 승리를 거둔 투수는 없었다. 올해도 또 에이스의 자리를 지켰군 하고 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구단은 어느 정도 올려줄까? 20%가 적당할 것 같은데 하고 그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작년엔 15승 14패로 25% 인상, 1200만엔에서 1500만엔이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아마도 1800만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제시되겠지. 그런 유쾌한 계산은 모든 면에서 그의 기분을 고양시켰다. 도심에 들어온 뒤에 엄청난 교통혼잡도 앞으로 끼어드는 난폭한 운전자들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올림픽 건설 본사 빌딩의 15층에 있는 구단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우선 여직원들한테 에이스의 위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부침성 있게 행동했다. 엔젤스 담당인 몇 명의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와 있어서 한두 마디 말을 걸었다. 오타키는 기자들한테도 웃으며 말을 건넸다. 안쪽 영접실에서 나올 때는 V자 사인이라도 그리면서 나오자고 생각하면서 윗옷의 단추를 잠그고 입을 굳게 다물고 안쪽의 방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구단 사장인 사사키와 1군 총무인 사카요리가 얼마 안 되는 트로피와 방패가 놓인 장식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오타키는 방금 전에 채운 윗옷의 단추를 풀고 바지가랑이를 위로 살짝 끌어올리면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1년 동안 잘해주었네. 수고 많았어. 사사키가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사카요리가 탁자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사정자료 중 맨 위에서 오타키의 것을 손에 들었다. 거기에는 26개의 항목, 야수의 경우는 48개 항목에 걸쳐 팀 승리에 대한 공헌 점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세세하게 나뉘고 분석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최고 점수는 선발 투수의 경우는 플러스 20점으로 완봉승을 했을 경우 주어진다. 릴리프 투수의 경우는 10점으로 3이닝 전후를 완벽하게 막아냈을 경우 주어진다. 그만큼 선발 투수는 책임도 무겁고 마이너스 점수도 릴리프 투수가 최고 10점인데 비해 20점이나 되었다. 올해는 꽤 엄격히 심사했네. 사카요리가 자료를 펼치면서 말했다. 뭐 상관없지 하고 오타키는 생각했다. 17% 인상 정도라면 한 번쯤은 보류하고 두 번째에는 사인을 해야지. 자네의 승리 공헌 점수가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나? 사카요리가 씁쓸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타키는 슬쩍 웃었다. 그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군 총무가 이어서 한 말은 그야말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마이너스 30점일세. 에이스로서는 너무 부족한 점수지. 아무리 안 좋아도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곤란해. 말도 안 돼요.
오타키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작년에는 분명히 60점에 가까웠잖아요. 물론 플러스 점수죠. 올해도 성적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봐도 40 내지 50점은 될 거예요. 작년까지의 점수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네. 무슨 뜻이에요? 이걸 보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카요리는 자료의 네 번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예를 들어 9월 3일 드래곤스전이야. 자네는 선발로 나서 팀에 귀중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자네가 던진 건 5회까지야. 이 시합에서 타자들이 자네에게 몇 점이나 벌어주었는지 기억하나? 6점이야. 낙승할 수 있는 경기였지. 상대팀은 더 이상 해보려는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자네는 6회에 갑자기 볼넷을 연발해 적들에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게 하고 말았어. 단번에 5점이나 얻으면 누구라도 그런 기분이 들겠지. 그전에도 자네는 아무 의미도 없이 주자를 내보냈고 베이스 커버도 2번이나 하지 않았다. 기록상으로는 내야 안타가 되었지만 말이야. 결국 자네는 투수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전부 한 것이다. 최저의 투구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래서야 마이너스 점수밖에는 줄 수가 없지 않겠나. 그렇다는 거야. 자네는 이와 비슷한 시합이 너무 많아. 놀랐나? 오타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17% 인상은커녕 에이스로서의 프라이드마저 갈기갈기 찢긴 것이다. 계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굴욕감을 느낀 건 엔젤스에서 9년 동안 뛰면서 처음이었다. 1승은 1승이잖아요. 난 1승을 2승으로 계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네가 틀렸네. 사카요리는 냉정했다.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야. 승리는 결과에 지나지 않아. 잘 듣게. 5회밖에 안 던지고 승리를 거머쥔 투수와 7회까지 던지고 승리를 거머쥔 투수는 전혀 가치가 다른 거야. 만약 같다고 하면 누구라도 7회까지 힘들게 던지는 걸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승리는 승리죠. 아무리 좋은 피칭을 한다 해도 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점밖에 주지 않았다고 해도 진 건 진 거죠. 그렇지만 7점을 내주든 8점을 내주든 이겼다면 그건 승리죠. 그게 아니면 0대1로 지는 쪽이 연봉이 더 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분명 그 말이 맞을 거야. 자네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0대1로 지는 시합 같은 게 한 시즌 동안 2-3번씩이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사사키는 몹시 불쾌한다는 듯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이런 식의 번거롭기 짝이 없는 계약 갱신에는 반대였다. 만약 이게 구단주인 오카다의 의지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지만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 13승은 어떻게 된 겁니까? 13승 15패야. 오타키는 금방이라도 대들듯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지만 커다랗게 어깨로 숨을 몰아쉬었다. 예, 13승 15패죠. 인상시킬 거야. 누가 삭감이라도 한다고 했나? 일순 오타키의 얼굴에 난 안심했다는 표정이 퍼져갔다. 15% 정도일까? 예상보다는 꽤 낮은 선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아 1군 총무 쪽을 보았다. 구단의 평가와 저의 계산의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요. 좋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7%. 오타키는 웃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잘못 들었습니다. 7%야. 사카요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오타키는 파이프를 물고 있는 1군 총무를 정면에서 노려보았다. 안색이 변하고 탁자 위에 놓인 굳게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윽고 분노가 폭발했다. 그걸로 내년에도 엔젤스에서 던지라는 말입니까? 자, 갔다 와. 용기를 내. 자이언츠 따위 조금도 두렵지 않잖아. 내 몸이 피곤해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싫은 소리를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더 이상 내가 던질까봐. 이봐, 자네. 사사키가 당황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다리게.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야, 사카요리 군. 어떻게 할 작정이야?
어떻게도 안 해요. 사카요리가 말했다. 7%는 타당한 숫자입니다. 오타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안색이 변하며 인왕상처럼 버티고 서서 어깨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트레이드도 뭐든 해주세요. 난 계약 안 해요. 오타키는 분연히 응접실을 나갔다. 기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저히 V사인을 내보일 상황이 아니었다. 얘기가 안 돼 하고 그는 마구 고함을 쳤다. 여사무원이 그의 험악한 기세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가만히 시선을 피했다. 그러고서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다. 올 때와는 반대로 오타키는 거의 미치광이처럼 운전을 했다. 뚫어지게 전방을 노려보며 엑셀을 깊숙이 밟고 다른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오히려 차체를 바짝 갖다 대 반대 차선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다. 앞에 차가 느릿느릿 달리고 있으면 뒷공무니에 바짝 붙어 클렉션을 울리며 위협했다. 1시간가량 악마처럼 운전을 하고 난 뒤 차를 멈춘 곳은 다카야나기의 바로 집 앞이었다. 그가 어떻게든 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곳에서야 도착해서야 떠올랐다. 오타키는 차에서 내려 현관 쪽으로 걸어가 벨을 눌렀다. 조금 기다리고 있자니 현관문 안쪽에서 사람의 기척이 났고 조금 더 기다리자 다카야나기가 얼굴을 내밀었다. 다카야나기는 오타키의 얼굴을 굳이 보지 않아도 그가 무척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심으로는 이럴 때 자신을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다카야나기는 현관 옆의 양실로 오타키를 안내하고는 아내에게 후원자로부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시바스리가를 가져오라고 당부했다. 오타키의 마음을 좀 더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타키는 소파에 앉자마자 1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감정이 격해지자 그의 목소리에는 이따금 울음소리가 섞이기도 했다. 이야기는 30분 동안 이어졌다. 다카야나기는 그의 감정을 부채질하듯 맞장구를 쳐가며 듣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본사의 중역들 중 몇몇은 아직 그를 지지해주고 있었지만 그들이 선수의 계약 문제에까지 어떤 도움을 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또다시 히로카의 못마땅한 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자가 감독이 아니었다면 하고 다카야나기는 생각했다. 예전처럼 구단주가 있는 곳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겨 5, 6번 정도 얘기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찬스를 히로카는 뿌리째 뽑아버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의 팀 내에서의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갔고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도 그에게 얘기를 들어달라고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카야나기는 요사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번 감독 실문을 노크하고 우발적으로 그런 말을 해버린 것도 그런 불안이 점점 커져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다카야나기는 벌써 몇 분 동안이나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타키의 불안해하는 눈빛이 그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타일렀다. 나는 오타키한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을까? 1년이 지나도 분명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나한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거물이 아니다. 그렇다. 그렇게 말해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갖자. 자네는 의지할 상대를 잘못 택했다고 말하는 거다. 확실히 말해. 자, 어때? 그러나 솔직히 그에게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그 대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며 마찬가지로 화가 난다는 식으로 가장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불평을 하는 거야. 오타키가 의아한 얼굴을 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잘 될까요? 자네는 에이스야. 에이스의 기분을 언제까지고 불쾌하게 내버려 두겠나?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 감독과 프론트니까 결국에는 자네가 주장하는 대로 될 거야. 코치님이 현역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성기 때는 계약을 한번 유보할 때마다 2%씩 인상되었지. 구단은 그 선수에 걸맞은 액수만큼을 결국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네한테도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타협은 하지 마.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줄게. 그 방법은 말할 수 없지만. 오타키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15% 인상을 제시받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구단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그러나 가보니 제시액은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7%에서 1%도 더 올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오타키는 결심한 대로 3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계약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뒤로 했다. 프론트를 철저하게 애먹일 생각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가야마 유조 주연의 젊은 대장 시리즈였다. 영화 속에서 그는 대학의 럭비부에 들어가 대활약을 했다. 앞과는 마지막으로 70m나 단독으로 질주해 역전 트라이를 하는 장면이었다. 그 장면에서 오타키는 자신도 모르게 마운드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그의 아내는 가야마 유조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1분이라도 TV 앞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오타키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현관 옆의 전화기가 놓인 곳으로 걸어갔다. 어차피 팀 동료 중 누군가가 골프라도 치러 가자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물론 응할 생각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응답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는 막대기라도 집어삼킨 듯 온몸이 굳어졌다. 구단주의 목소리가 수화기 저쪽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계약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더군 하고 구단주는 말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불만이 있나?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주게. 예, 유감스럽게도 큰일이군. 양보할 수 없겠나? 예, 지금 이대로는. 오타키는 쭈뼛쭈뼛하면서 구단주에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20초, 30초라는 시간이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구단주는 이해심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오타키의 머릿속을 스쳤다. 1분을 기다렸다. 구단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쪽에서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오타키는 확신했다. 분명히 그렇다. 그리고 5분이나 10분 뒤에는 이 통화로 주고받은 대화가 얼마나 커다란 결실을 가져다 주었는지 웃으며 떠올리게 될 것이다. 저는 15%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코 터무니없는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성적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런트만이 그걸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알겠네. 그렇다면 내일 내 사무실로 찾아오게. 구단주가 말했다. 단 트레이드 되고 싶은 구단을 생각해보고 자네는 말하자면 엔젤스의 공로자다. 어디라도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주겠네. 오타키는 일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눈앞에서 갑자기 빛이 사라지고 정신이 아찔해지며 땅속 깊숙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필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다. 대체 뭔 일이지? 트레이드? 트레이드란 게 도대체 뭐지? 알겠지? 구단주는 자신의 말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젊은 대장 영화를 한 장면도 놓치지 않은 아내가 무척 기분이 좋은 얼굴로 현관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때까지도 수화기를 손에 꼭 쥔 채로 있었다. 남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아챈 그녀는 갑자기 허둥지둥하기 시작했다. 그는 엉덩방아를 찢고 축 늘어져 마루에 눕더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구는 다시 빙하기를 향해 가고 있다. 신문이나 TV에서 떠도는 쇼킹한 뉴스가 의외로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그해 겨울은 추웠다. 새해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도심에서도 스키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눈이 2번이나 왔고 도로의 교통 상황을 대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래도 1월에 셋째 주에 접어들자 2월부터의 스프링 캠프에 대비해 많은 야구 선수는 그라운드로 뛰어나왔다.
1월 중에 합동 연습은 공식적으로는 야구협약 175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었지만 컨디션을 최상으로 해놓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건 커미셔너가 아니라 결국 그들 자신이라는 걸 선수들은 알고 있었다. 러닝과 유연체조로 근육을 푼 뒤 빠르면 4일째부터 선수들은 배트와 야구공을 쥐었다. 그라운드에는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긴장감이 넘치고 있었다. 시즌 중에뿐 아니라 엔젤스의 선수들은 이번 오프 시즌 중에도 엔젤스의 체질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몇몇 사실을 통해 알게 되었다. 허드슨의 방출, 가을 연습, 사정 안 봐주는 연봉 산정, 히로시마 구장에서 술이 덜 깬 채로 등판했던 야마자키와 오가와는 시즌이 끝나고 간단히 잘렸다. 가을 연습이 끝나던 날 엔젤스의 선수들은 히로오카한테서 이런 명령을 받았었다. 캠프에는 오늘과 같은 체중으로 참가할 것. 만약 그러지 못했을 경우 1kg을 초과할 때마다 1만 엔의 벌금, 5kg 이상 초과는 2군으로 보내겠다. 정말로 그럴 거라고 엔젤스의 선수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난 2주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2월 1일 아침 8시 정각에 콜택시가 히로오카의 집 앞에 정차해 클렉션을 짧게 2번 울렸다. 히로오카는 1분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다. 아침 해가 차갑고 투명한 공기 속에 빛을 흩뿌리고 있었고 풍경 전체를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있었다. 난방이 잘 되는 차 안에서 히로오카는 잠깐 눈을 붙였다. 이제 예전같이 젊지는 않으니까요. 선수들하고 같이 이상한 데 가서 놀면 안 돼요. 하고 나올 때 아내가 한 말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20년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조금도 자신을 모른다고 화가 났었지만 집합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빨리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몇 명의 선수와 와타카이가 먼저 와 있었다. 와타카이는 히로오카의 얼굴을 보자 간단히 눈으로 인사했다. 벌써 그는 감독과 코치라는 관계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고 있었다. 히로오카는 그런 그의 명확함에 새삼스럽게 호감을 느꼈다. 히로오카도 직접 말을 걸지는 않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다케토미가 왔다. 그는 이치카와하고 친해진 모양이었다. 신문을 들여다보며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군에서 발탁한 하고는 따분한 표정으로 혼자서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히로오카는 캠프에 참가할 멤버를 발표할 때 그의 기뻐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클럽하우스의 전화로 그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전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2군에서 처음으로 1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캠프에서 힘을 쏟는다면 바로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10시 2분 전에 오타키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가 마지막이었다. 30분 후에 그들은 동아국내항공의 오이타행 DC9기에 올라탔다. 1시간 40분의 비행을 끝내고 DC9기가 미끄러지듯이 오이타 공항에 착륙하자 공항 로비 전면에 걸려있는 요란스러운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환영 엔젤스. 도착 게이트에는 오이타시의 관광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약간 배가 나오기 시작한 관광가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처럼 오이타시의 이름을 신문에 실리게 해줄 엔젤스 구단 사장 앞으로 걸어가더니 빙긋이 웃으며 오른손으로 내밀었다. 우리 오이타 시민들은 엔젤스를 환영합니다. 보십시오. 열심인 팬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100명 정도가 로비에 꽉 들어차 있었고 엔젤스 선수들은 벌써부터 사인 공세를 받느라 한바탕 소란일고 있었다. 사사키는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지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히로오카는 말없이 소동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쿄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20분 이상이나 걸렸다. 그 후로 대략 1시간 30분 뒤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전원이 대회의실에 집합해 최초의 미팅이 행해졌다. 히로오카가 일어섰다. 자네들이 캠프에서 지금까지 어떤 지도를 받아왔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 방식으로 우선 설명해두겠다. 선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고 히로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든 것으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것이 기본선이다. 엔젤스 선수들이 한순간 숨을 죽였다. 히로카가 한 번의 호흡 간격을 두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캠프에서 중점을 둘 연습 내용에 관해서인데 무엇보다도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9회를 공격하면 9회를 수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 이 원칙을 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공격에만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승리를 얻기 위해 득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견실한 수비로 상대를 무적점으로 막는 게 가능하다면 1점이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야구를 할 수 있다. 오히려 5점을 얻고 승리하는 야구보다도 확률이 높다. 다카하라, 자네 타율이 얼마야? 그렇다. 3할 1푼 1이다. 그러니까 자네는 100번의 타석 중에 70번은 범타를 친다는 얘기다. 그런데 자네의 수비율은 9할 9푼 1이다.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군. 우리 팀에서 수비율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은 까나이인데 그래도 9할 6푼 1이다. 이걸로 알 수 있을 것이다. 3할이라고 하는 전망이 불확실한 숫자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9할 6푼이라는 숫자에 의지할 것인가. 다른 각도에서 말해보지. 자네들은 웨일스와의 경기에서는 몇 점을 뺏기더라도 전의를 잃지 않는다. 언제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이언츠하고 싸울 땐 어떤가? 한 번이라도 리드 당하면 거기에서 포기하고 만다. 자이언츠의 강한 수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겠나? 올해는 우리 팀이 다른 팀한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다. 나는 그런 야구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엄청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다. 착각하지 마라. 확실히 기본을 마스터하는 거다. 스스로 파인 플레이를 했을 때를 생각해봐라. 어떤 대단한 플레이라도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것이 몇 가지 기본기의 조합 위에서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엔젤스의 선수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다다미의 보풀하기를 잡아 뜯는다거나 몰래 손톱에 때를 소재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히로카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단 기본기의 마스터라고 해서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된다. 자네들 대부분은 그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다. 자이언츠의 도일을 봐라. 녀석은 수비의 명인이지만 지금도 땅볼을 집을 때 한쪽 무릎을 굽힌다. 그것이 모든 수비의 기초이다. 아무것도 아닌 땅볼을 확실하게 잡는다. 그게 안 되는 녀석일수록 폼만 신경 쓰려고 한다. 잘 들어. 폼 같은 건 잊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끌어내라. 철저히 연습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설사 마지막에 졌다고 해도 얼굴을 당당히 들고 야구장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걸로 내 얘기는 끝이다. 이어서 이번에는 각 부문 담당 코치가 일어서서 스프링 캠프 첫날, 그러니까 내일의 구체적인 연습 계획을 한 사람씩 설명했다. 코치들의 설명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선수들은 그 내용을 열심히 노트에 적었다. 히로카는 선수들이 작년 캠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몇 분이지? 네, 야구 감독 여기까지 읽겠습니다.